비상구가 양쪽에 하나 있었어요. 비상구에서 비상구로 가려면 30m에서 4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대피를 하더라도 3, 40m를 뛰어야만이 되는데 정말 5, 6살 먹은 애들이 어떻게 지금 하겠냐는 얘기잖아요. 또 지금 외벽에다 많이 샌드위치 패널을 붙여놨거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뭐냐면은 스티로폼입니다. 이게 이제 불이 나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급 확산이 되고 유독가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곳에 애들이 있었으면서 여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탈출도 너무 어려웠고 정말 최고의 악조건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뛰고 계신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신 이송규 기술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오늘 덥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덥지근하고. 네, 아침에는 또 약간 좀 이슬비, 좀 비도 좀 내려서 좀 그러니까요. 습기가 있어서 더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 내려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은데,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련 활동을 갔던 어린애들이 참 떼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랜드 화재. 네. 이게 어제 기준으로 정확히 26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먼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용하던 어린이들의 잠자리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방이란 방마다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거침없는 불길에 지도교사들은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볼 뿐입니다. 인원 파악이 아니라 불을 꺼야지 무슨 인원 파악이야. 그러니까 시설이 어디냐니까요. 수영장 뒤에 수영장 있잖아. 온 건물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는데도 소방차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깊이 자고 있던 새벽 1시 반쯤에 3층 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 지도교사들의 말입니다. 미처 어린이들을 모두 대피시키기도 전에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뒤덮는 가운데 당황한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한데 엉켜서 건물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른들만 믿었던 천진한 어린이 등 23명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숨졌습니다. 불길이 한순간에 건물 전체를 삼키면서 수련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목재 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무력한 탄식만 흘러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수영장에 물이 남아 뿌려보지만 화만은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불은 수련원 시동 301호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목재로 된 내벽과 스티로폼으로 된 천정을 타고 불길은 삽시간에 3층 전체로 번진 뒤 곧바로 2층까지 덮쳤습니다. 301호실에서 잠자던 서울 문정동 소망유치원 원생 18명은 꼼짝도 못한 채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불길이 워낙 빨리 번지는 바람에 옆방에서 잠자던 부천 이월더 유치원 김혜지 양을 비롯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어른과 어린이 4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게 199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나서 저 시랜드 사고가 났는데 네. 화면만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나요. 네. 19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숨지고 네. 전체 이제 23명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숨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9년 6월 30일. 근데 시간이 언제냐면요. 밤 12시 반경이에요. 밤이요. 한참 이제 잠을 잘 때죠. 근데 또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들 어떤 수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이들이 전부 이제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불이 났었거든요. 근데 301호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지금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여기 이제 구조가 뭐 샌드위치 패널 또 컨테이너 뭐 실리콘 목재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유독성 가스까지 있어 버리니까 지금 544명 중에 23명이 사망했는데 거기에서 19명이 유치원생이요. 정말 어린이들 아니에요. 네. 어린이들. 정말 이제 모든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 사고를 보면서 이제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19명의 어린이들인데 나이가 5세, 6세예요. 5살, 6살요? 그렇죠. 그 애들이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26년째, 거의 뭐 30년 전이니까 과학기술 또 이제 미치지 못했었고 여러 가지 그 시대는 또 그 명확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기향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류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26년 지나고 보면은 원인은 모기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한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보통 불이 나면은 네, 소방차가 가고 119에 전화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초동 조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99년도면은 휴대전화는 있었지만은 디지털이 이제 시작되고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산이었고 네. 난청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휴대폰이 전화가 터지질 않았고 터지지 않는 것이죠. 아. 그런데 유선으로 하려 보니까 유선은 이미 불타버렸고. 그래서 화재가 난 이후 1시간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요? 그렇습니다. 불이 나고 1시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동 조치는 안 된 것은 당연한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멀어요.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 수련원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또 네. 산중에 있었죠. 네. 그 정도로 됐고 도로도 안 좋았었고 뭐 여기에 불난 현장은 지금 압이 귀환이었었고 1초가 다투는 곳인데 거기에 또 안타까운 것은 소방 차량이 노후 차량이어가지고 7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노후 차량 속도가 그때 당시 40km밖에 안 됐답니다. 시속. 40km요. 결국 이제 숫자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1시간 반 정도 가야 도착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고 이후에도 어떤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망자 구출하는 데는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당시 소방차가 수련원까지 도달하는 게 얼마나 진입이 어려웠는지 저희가 아주 귀한 뉴스 영상을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수련원으로 가는 길, 승용차가 지나가기도 빠듯합니다. 소방차가 지나가기 위해 나뭇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장 가깝다는 오산 소방서는 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출동하는데 소록길, 농촌길에서 대단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대형 창극을 부른 수련원 C동 건물. 한꺼번에 630명을 수용하는 건물에 소방시설이라곤 화재자동 탐지기와 경보기가 고작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화기 14개 가운데 9개는 아예 쓸 수도 없는 빈통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불에 쉽게 타는 물질로 꽉 채워졌습니다. 컨테이너 내부 벽면은 이처럼 불에 타기 쉬운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비좁은 복도와 건물 양끝에만 있는 출입구도 대피를 어렵게 했습니다. 뭘로 불을 끌 겁니까? 완전히 여기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불로 타서 이미 이제 그 화덕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견된 사고고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치부해버리기엔 너무 많은 어린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KBS 뉴스 성기호입니다. 저렇게 많은 그 유치원 수련생들을 이제 받는 다중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중시설에서 어떻게 화재 경보기라든지 네. 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이게 하나도 작동도 안 되고 엉망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26년 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도 미비됐지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그 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네. 경보기가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경보기는 경보기가 그렇죠. 아니죠. 얻는 맛도 못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작동이 안 된 걸 알았냐면 새벽에 그래도 어떤 모 체육관 그 관장이 네. 새벽에 그 시간대에 한번 와봐요. 아. 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와서 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경보기를 눌렀어요.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로 해서 이제 잠을 깨웠었는데 301호에 있는 18명이 이제 전부 다 사망했었거든요. 근데 또 소화기도 노후 소화기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거든요. 네. 우리가 소화기 하면은 소화기의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10년이거든요. 예.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작동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죠. 이것도 지금 사용 연한이 지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무용지물이었었죠. 그리고 또 안에도 소화전이 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화전도 작동이 안 됐었고, 소화전 하면은 우리가 그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소방서가 오기 전에 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게 초동 진압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뭐 작동이 안 됐다 하는데 또 나중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렸었고요. 이때 이제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이제 뭐 문민정부 새로 오면서 규제 완화를 어떤 좀 화두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잘못 저는 악용됐다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시그널을 줬군요. 예. 아. 근데 이제 규제 완화하면 우리가 어려운 규제, 복잡한 규제를 푸는 게 규제 완화인데 안전에 관한 규제들을 풀어버리는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라는 어떤 명목하에 어떤 안전 규제나 환경 규제가 더 느슨해버리는 이런 또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의 현 주소, 26년 전에 안전 현 주소였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재가 난 건물도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보니까 컨테이너. 네. 이제 작은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이제 연결해 갖고 네. 다닥다닥 붙여놓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이제 또 뉴스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줄. 인디언 복장을 하고 흥겹게 춤을 추는 유치원생들. 처음 하는 캠프파이어에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러나 4시간도 못 돼 유치원생들이 자고 있던 숙소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이 난 C동에는 당시 소망 유치원생 42명, 이월드 영어학원생 74명 등 모두 496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36개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화재로 301호에서 자고 있던 소망 유치원생 1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또 306호에서는 10여 명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3명이 숨졌고 대부분 어린이들이 빠져나간 302호와 201호에서는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화재 시 대피훈련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4평 남짓한 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 모두 18명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잠을 자다 보니 불이 났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저기 보면요. 비상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구가 양쪽에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컨테이너를 다다다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길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그렇죠. 봤듯이. 근데 이렇게 길어놓은 걸 확인을 해보니, 추정해보니 지금 양쪽에 비상구에서 비상구로 가려면 30m에서 4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가 발견하고 내가 대피를 하더라도 30-40m를 뛰어야만이 되는데 정말 5, 6살 먹은 애들이 어떻게 지금 하겠냐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컨테이너에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샌드위치 패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벽에다 많이 샌드위치 패널을 붙여놨거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뭐냐면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을 왜 붙여놓냐면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는 그냥 철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에 단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로폼이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오는 것도 우리가 막아주는 이런 효과인데 이게 이제 불이 나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급 확산이 되고 유독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좁은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크기가 가로 6m, 세로 2.4m거든요. 그러면은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14.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8명 있었다 했잖아요. 컨테이너 하나에. 그러면 한 사람이 어느 면적을 가지고 있냐면 0.72m 제곱이거든요. 결국 8, 9, 70 해가지고 80cm, 90cm 안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80cm 하면 뭐 손으로 절반 정도 벌린 이 거리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런 곳에 애들이 있었으면서 여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탈출도 너무 어려웠고 정말 최고의 악조건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면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그 301호에 자고 있던 어린이들, 유치원생이죠. 뭐 5살, 6살, 18명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각 그 호실에 18명인데 그 18명 중 안에 지금 인솔 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만약에 불이 나면 애들 깨워갖고 밖으로 나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예. 뭐 거기서 또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아픈 애도 있고 하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솔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니까는 바로 앞에 있는 호실이 314호에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301호의 건너편이 근데 314호. 예. 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지나서 보면 자료를 보면 이제 조사 자료죠. 여기에 있는 인솔 교사들이 밖에 어떤 뭐 삼겹살하고 뭐 소주를 마시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고 또 본인은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이 났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지금까지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어른들의 어떤 큰 과오로 인해서 정말 5, 6살 먹은 이런 애들이 희생됐다라고 봐야죠.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불이 나면 스프링쿨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물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됐나요?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이제 아까 그 경보기는 이제 작동이 안 된 걸로 화면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불이 난 다음에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안 됐는지도 그때 상황에서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냐 안 됐냐라 본다면 그때 네. 제도가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이 규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약 200평 정도 660m 제곱의 이상이면은 연면적이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붙여놨는데 허가 받을 때는 이걸 동을 몇 개를 쪼개놨어요. 여기는 어린이동, 유치원동 별개 동으로 돼 있으면서 동이 붙여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관할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로 지적이 되죠. 그래서 지나고 어떤 자료에 보면은 군수나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 또 시공사들의 어떤 비리 여러 가지들이 이제 포함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도적으로 미흡도 돼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불법 건축물이 어떤 복합돼서 이런 큰 참사가 됐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네.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원인을 네. 국과수라든지 뭐 법원에서는 모기향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유족들이나 또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네. 그거 아니다. 그렇죠. 건물의 누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판명이 됐나요?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대법원하고 국과수에서는 모기향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났을 때 원인이 뭐냐가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모기향이었을 경우에 누가 이제 책임을 지냐면 거기에 있던 원장이나 인솔 교사 네. 여기 이분들이 모기향을 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책임이고 만약에 누전이 됐다라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시공업자 책임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전기 누전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기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소방협회나 모 방송국에서 네. 모기향을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정말 불이 날 수 있는지. 근데 실험을 해보니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모기향이었기 때문에 뭐 모기향이 발화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여기 유가족들, 부모님들은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어떤 정말 너무 원망스럽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이 중에 한 번은 어떤 그 양궁의 어떤 그 은메달 리스트인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자기 애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실타에서 이민 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수련 시설은 뭐 지금도 이제 어린이들이 갈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수련 시설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지 안전 조치가 좀 바뀌었나요?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이제 99년도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제정을 하고 200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걸 이제 학교 초중등 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네. 유치원생들은 이제 수련을 못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5, 6살 자기 앞길도 잘 볼 수도 없는 애들인데. 그렇죠. 어떤 애들도 상황이 있었냐면 대피를 하는데 12시였잖아요, 밤에. 대피를 하려고 하니까 얘는 거기 계단에 앉아서 잠을 자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잠을 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리니까 상황 판단을 몰랐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 중등 교육법하고 유아 교육법에 유치원생들은 수련이 안 되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미만도 이런 단체 수련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을 위한 대피 훈련, 또 안전 교육을 뭐 이제 받지 않았다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 교육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의무화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영상으로도 하고 뭐 실무적으로도 하고 또 외부 뭐 강사들 뭐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효과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다 교육은 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느냐가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9월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1월 8일인데 오후 한 10시 정도 되는데 자기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이 아들이 심폐소생을 합니다. 아, 초등학생이요? 네. 네. 학교에서 배워서. 아. 그리고 또 119에 전화를 하면서 119 그 소방대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심폐소생술해서 엄마가 다시 살아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육 효과죠. 네. 그래서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더 효율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좀 선진 프로그램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990년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995년 기자 생활했거든요. 네. 1990년대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1990년대 대형 사고 현황. 네. 이거 자료는 이제 회장님께서 만드신 네. 거고요. 그 보면은 90년 11월에 보면은 강원도 인제 소양호에 버스 추락해서 21명 숨졌고요. 네. 또 9월 달에는 여주 영동고속도로 삼강교 버스가 또 추락해서 26명. 이거 버스 추락이 뭐 2달 사이에 네. 50명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요. 숨졌어요. 그리고 93년도에는 우암산가 아파트가 또 붕괴돼 갖고 네. 28명. 93년 같은 93년이에요. 아까는 1월이고 이번엔 3월인데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돼서 78명 사망, 거의 200명 가까이 부상됐고요. 다음 달 4월에는 보면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화재가 나서 34명, 34명이 숨졌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해갖고 20명 숨지고 영화 촬영장에서 헬기 추락하고 아시아나항공 추락해갖고 68명. 93년도 서해페리오 292명. 그렇죠. 야, 이게 93년까지거든요. 지난해 또 94년부터 네. 또 나옵니다. 94년도 성수대교. 그다음에 흉주호 관광선 화재, 아현동 도시가스, 95년 대구 지하철, 95년 삼풍백화점, 97년 대한항공, 98년 지리산 폭우, 99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랜드 화재가 있었고 네. 또 99년 호프집에 화재가 나서 56명이 숨졌어요. 이 90년도는 진짜 대형 네. 사고의 연속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10년 연도별로 보면은 90년대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는 또 해석하게 되냐면요. 90년대가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최고 폭발적으로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1977년도에 우리가 1인당 $1,000가 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83년도에 2배인 $2,000가 돼요. 근데 90년대 5배가 뻥 튑니다. 그래서 $10,000가 넘어가거든요. 이제 2000년도에 23,000도인데 3만 지금 이제 뭐 4만 가까이 3만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여 생활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갑자기 뭐 5배가 뛰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물질적인 풍요가 증대되는데 그만큼의 안전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안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안전은 제자리 걸음. 전부 다 건물들이고 다 올라가고 전부 다 풍요롭게 해서 아까 버스 2대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뭐 배, 뭐 한 달, 여행객 2달 사이 간격으로 네. 버스가 막 추락해서 50명 가까이 숨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풍요롭고 이제 $10,000가 돼버리면 이제 어떤 개인들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뭐 차량도 이때부터 뭐 수입차가 막 도입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다 보니까는 안전은 정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큰 사고가 1990년도에 났었고 정말 99년도 마지막에 시랜드 정말 여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했었던 게 IMF도 있었었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시랜드 우리가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말고 네. 90년대 있었던 사건 중에서 네. 참 안타깝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찝는다면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예, 네. 500일면. 네. 또 성수대교 붕괴, 뭐 94년, 95년도. 뭐 연들로 보면은 아까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5, 6살 먹은 어린애들. 말도 잘 표현도 할 줄 못한 이런 것도 90년대 가장 큰 사건 사고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구의 가스 폭발 사고도 또 190몇 명 이렇게 사망.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어때요? 경제 성장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팍 팽창할 때는 안전사고가 같이 따라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5배로 이렇게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는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벤치마킹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이걸 한 20, 30년, 26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어떤 단계냐면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 성장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 30년 된 그때 무방비로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은 노후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 요인을 지금부터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단계에 위험 요인이 있어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요인이라고 지금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안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지 않으면 또 이와 유사한 어떤 재난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불안한 예측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 30초 안전 챌린지. 이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련 활동을 가는 학생이 알아야 할 필수 안전 수칙. 네. 어떤 게 있는지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원이나 어떤 내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소지하는데 그중에도 단 한 사람의 과충전된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전체가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한 사람의 소화기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인하고 비상시에 초기 대응을 한다면 모두가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단 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모두가 참사가 될 수가 있고 단 한 사람의 골든타임에 골든 액션을 한다면 모두가 안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계가 땡땡땡땡 30초 울렸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